엄마표 영어 특강의 김수희입니다. 오늘은 공개방송으로 어머니들 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집에서 영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지요? 자, 오늘은 우리 아이 영어학원에 안 보내도 될까요? 라는 어머니 분들이 다 이맘때쯤에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몇 말씀 드리고 함께 생각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일 처음 순서로는 학원이라는 화두라는 이야기인데요. 아이가 한 4세만 넘어가면 어머니들이 다 고민을 시작하시죠.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마나. 너무 학원도 많고 애 할 것도 많은데 시간은 없고 아이는 또 그 학원에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하는데요. 학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있어서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요. 그죠?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어딘가에서 충족하려면 가르치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비용이 지출되고 또 아이의 그 소중한 시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원을 최소로 제일 적정하게 그 보내면서 또 아이는 훌륭하게 배우고 클 수 있나 그런 고민들을 다 하시게 되시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학원을 주제로 해서 제가 용감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영어 학원의 얘기를 해야 되겠죠.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. 자, 영어 학원이 가는 코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들 연령별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 학원들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가르치나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. 영어 학원은 처음에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곳도 사실은 학원이에요.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4, 5, 6세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. 그러면 그 4, 5, 6세 때는 뭐가 제일 이제 크게 관건이 되냐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는 아이가 읽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사실상 뭐 애가 영어를 조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어머니들이 그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는 얘가 빨리 다른 집을 보다 얼른 책을 읽게 되는 능력.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처음에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5세, 7세 이쯤에는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게 이제 파닉스죠. 그죠? 그래서 파닉스를 가르쳐요. 파닉스, 읽기, 거기에 기타 등등 이제 동요나 율동을 통해서 이제 뭐 발음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입학해요. 학교를 입학하면 이제 8세가 되잖아요. 요때부터 이제 어머니들이 답답해지고 애도 하나도 안 늘는 것 같고 그 증세가 보여요. 전반적으로. 이상하다. 이상하게 8세가 되는데 왜 7세 때보다 영어를 못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집에서 가르쳐도 그렇고 그게 영어 유치원을 졸업해도 그렇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8세, 9세 요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를 갖다가 확 잡아 끌어주는 그게 이제 잘 되는 학원은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어떤 이제 보통 양심적인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유치원 때는 파닉스 가르치면 딱 깨끗하게 떨어지니까 되는데 요 부분이 참 어렵다. 그러니까 딴 데서 배우고 우리 학원은 3학년 때부터 오세요 하는 학원도 많아요. 그래서 왜 그 큰 학원도 보면 왜 다 3세 그러니까 3학년부터 입학생을 받는 이유가 요거 기간이 어려워서 그래요. 그래서 이때 가르치는 때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학원이니까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. 코스가 자기네들이.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미국 교과서를 가르칩니다. 그래요. 그게 이 시기가 다 가르치는 게 미국 교과서예요. 미국 교과서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본 것도 다 그거예요. 미국 교과서에서 얘가 1.2, 2.1 거기 어디 떨어지나 그걸 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데 시기적으로 1, 2년씩 걸려요.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요.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미국 교과서를 가르친 게 진정 정답이라면 왜 10, 11, 12, 13세는 교과서를 안 가르쳐요? 그때부터는 그게 실종돼요. 교과서를 안 가르치거든요.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교과서 갖고 하다가 갑자기 휙 날라서 이때부터 갑자기 토플하느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막 그렇게 된 게 이 학원이 가는 코스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나 학원이 주는 그 교과서 진도라는 게 굉장히 착각을 줘요.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미국 그 현재 아이들 그 미국의 애들과 무슨 그 영어 발달의 동시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착각을 주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얘가 그럼 미국에 갔어요.
이게 교과서 열심히 공부해가 간 거예요.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물어봐요. 너는 무슨 책을 열심히 읽었니? 한국에서 나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어. 그 교과서를 많이 읽어서 그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어떤 외국어를 배울 적에 그 외국어가 상당히 한 수준으로 발전해가는 그 동시성이라는 거는 그 문학적인 동시성을 유지해야 돼요. 근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게 교과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엄마들한테 솔깃해요. 솔깃하거든요. 그 다음에 폼나 보여요. 미국 교과서 굉장히 폼나 보여요. 우리나라 교과서도 훨씬 이렇게 막 두껍고 폼나 보이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해보면요. 우리나라 애들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미국 교과서를 1학년 때 1학년 하는 거는요.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너무 시간적으로 전략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. 그 교과서 이만한 거 붙들고 하는데 1년 걸려요. 또 이만한 1년이요. 그러면 2년이 채워지는 거예요. 그러면 3학년 이제 되잖아요. 이제 3학년이죠.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막 어려운 문제들 내면서 입학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런데 그게 미국 교과서에서는 그게 해결이 전혀 안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열심히 배우는 애들도 어떠냐면 여기 테스트 볼 적에는 굉장히 놀래요. 자기는 이만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쉬운 걸 못 풀지 싶거든요. 이게 또 학원에서 말하는 그 충격요법이에요. 너 이렇게 이만큼 공부했지? 우리 학원 들어오려면 이런 시험을 봐봐. 거봐, 너 그것도 모르지? 그러니까 그래서 배워야 돼. 이런 게 다 먹히게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집에서 할 적에는요, 미국 교과서 하셔도 돼요. 근데 이거 위주로 하시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이거를 하시되 그 속에서 몇 개만 뽑아서 하시면요, 우리나라 애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요, 엄청난 속도로